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인데요. 이건 사실 수술과 큰 상관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할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 눈썹 및 거상술, 앞트임 등 눈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화장품 사용 시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잘못하면 비립종 생겨서 더 고생할 수 있거든요. 수술 후 며칠간은 눈을 뜨기가 불편하고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심지어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약 2주에서 4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는 항생제 안 연고인데요. 이게 눈에 넣어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눈에 넣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걱정 마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시력이 살짝 흐려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눈곱이 평소보다 더 자주 생길 거예요. 이건 적어도 2-3달은 계속될 수 있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겠지만 이 회복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인데요. 이건 사실 수술과 큰 상관이 없어요. 눈의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초기에는 쌍꺼풀이 부종 때문에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최소 2-3개월은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첫인상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쌍꺼풀 두께가 좌우가 차이나 보이는 것도 너무 정상입니다. 기다리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양쪽 눈을 뜨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야 돼요. 조기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쌍꺼풀 수술 후에는 눈을 뜨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마를 사용하지 않도록 눈썹을 잘 눌러놓고 눈꺼풀에만 힘을 주고 부릅 뜨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특정 재수술 후에는 이런 연습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 화장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화장은 적어도 2주는 피해야 하고 가능하면 1달까지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고요? 이 절개 흉터 자리에 화장품 성분이 남으면 비립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쁘게 수술했는데 흉터 때문에 고생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렌즈는 2주 후부터, 속눈썹 연장은 1달 후부터, 아이라인 문신 제거도 1달 후부터 가능해요. 머리 염색도 꼭 1달은 참아주세요. 수술 후에는 바로 누워서 주무셔야 해요. 잠이 좀 잘 안 와도 최대한 바로 누워주세요. 수술 부위가 눌리면 안 좋거든요. 또 중요한 팁, 머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해서 주무세요. 부기는 머리와 심장의 높이 차이만큼 빠집니다. 베개를 조금 높게 베면 부기 빼는 데는 정말 도움이 돼요. 음식은 일부러 가릴 필요는 없어요. 수술했으니까 죽만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드시되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세요. 매운 음식이나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좌우 부기가 다르게 빠지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절대 양쪽이 똑같이 빠지지 않아요. 개인차도 엄청나서 천차만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기는 보통 수술 후 하루에서 3일째까지가 가장 심해요.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점점 좋아진답니다. 부기와 멍을 빨리 빼려면 찜질이 정말 중요해요. 수술 후 이틀 48시간까지는 수술 부위에 냉찜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주세요. 주의할 점,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동상이나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찜질하다가 절대 잠들면 안 돼요. 온찜질은 수술 부위가 아니라 멍이 든 곳보다 아래쪽에 해야 해요. 부기나 멍이 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통로가 되는 혈관을 확장시켜야 하거든요. 부기와 멍을 빨리 빼려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부기는 물이 고인 것이고 멍은 피가 고인 것인데 우리 몸의 모든 물은 이 심장에서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심장보다 높아야 돼요. 잘 때 빼고는 눕지 마세요. 부기는 마치 홍수가 난 집에 물이 찬 것과 비슷해요. 그냥 두면 서서히 마르겠지만 펌프로 퍼내면 훨씬 빨리 마르겠죠. 우리 몸의 펌프는 이 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좀 두근거릴 정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수술 후에 어지럽지만 않으면 수술 당일부터도 많이 움직이세요. 그래야 빨리 나아요. 이 느긋하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이 좀 뛰고 숨이 좀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아요. 땀이 살짝 나는 정도도 괜찮아요.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는 이 머리와 심장 높이 차이가 유지되는 자세만 가능해요. 눕거나 엎드리면 안 되고 이 눈을 찡그려야 할 정도의 무게로 하는 운동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스쿼트는 괜찮겠지만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는 안 되겠죠. 골프를 한다면 풀스윙 같은 것도 피하세요. 적어도 한 달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생제 연고는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조직이 불어서 상처에 안 좋아요.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눈에 들어가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멍크림은 멍이 조금 빨리 퍼져서 이렇게 옅어지게 해줘요. 사용해도 괜찮지만 상처에 직접 바르진 마세요. 흉터 연고는 실밥을 제거한 후에 일주일부터 사용하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금만 발라야 해요. 5분 뒤에 이렇게 만졌을 때 찐득한 느낌이 있으면 너무 많이 바른 거예요. 수술 부위가 아닌 곳은 씻으셔도 됩니다. 수술 부위는 실밥 제거 후 다음날부터 씻어도 되지만 그렇다 해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물이 살짝 닿는 건 괜찮아도 그 부위를 직접 문지르는 건 안 돼요. 사우나나 수영 같은 물속에 들어가는 활동은 한 달은 피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술, 담배, 햇빛 조심. 이 세 가지는 정말 철저히 피해야 해요. 간접 흡연도 안 되니까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특히 햇빛은 먹는 자리가 타면 레이저 치료를 해도 잘 안 돌아와요. 착색되면 정말 무서워요. 선글라스, 모자, 양산, 선크림으로 잘 가리고 다니세요. 선크림은 나중에 지울 때 너무 문지르면 안 좋으니 쉽게 지워지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훨씬 더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화장 시기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참는 것이 나중에 더 예쁜 눈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